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투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보내드리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1회 되겠습니다. 유피디고 농축산인과 함께 있고요. 네, 새 정부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아니죠. 오늘까지는 새 정부 네. 아니죠. 내일 00시부터 새 정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6개월 동안 아나키스트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서 지냈으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네. 전 사전 투표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본투표 장소가 집에서 훨씬 가깝고 좀 멀어요. 사전 투표하는 데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아들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끌고 갔죠. 치킨 사준다고 살살 꼬셔가지고. 네. 내 눈앞에서 투표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표 하나를 단속하느라고. 네. 네. 농축산인이 식구들을 건사하는 방법은 어딘가 모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데 네. 이런 방법도 극한의 상황에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비밀 투표라는 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거 말고는 괜찮잖아요. 식구들끼리 말하는 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죽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얘가. 아, 진짜? 예. 확인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아니죠. 그러기에는 제가 집에서 이게 정말 불안하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그래도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번 선거만큼은. 그렇습니다. 예. 투표 하시고 난 다음에 걱정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걱정 많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죠. 저희가 화요일 오후 3시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차범위 내의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은 출구 조사가 나오는 순간 네. 그냥 그때부터 신경 끄시면 됩니다. 요럴 때는 그거잖아요. 퍼센테이지에 뭐 치킨이든 피자든 걸고 게임하면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축제처럼 즐겨야죠. 네. 지금 예고할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XSFM이 몇 시간 뒤에 개표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오, 네, 농축산인도 처음 알았죠. 우리는 모든 게 다 처음 알지. 여기 앉으면. 저하고 신수현 소장하고 그냥 둘이 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건조 에디터가 막 이것저것 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봅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개표가 시작하고 좀 지났을 때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개표 방송 보실 거 많잖아요. 네. 저희 거 안 보셔도 되잖아요. 다른 데서 체크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를 뒤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까지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계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투표 특별판입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2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노 티셔츠를, 농축산인의 신간 사인해놓은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 재판이 나왔습니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판 한 10권 찍었어요. 재판 참 빨리 나오네. 요즘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산양산삼 산엔삼 마트보다 액세스몰 샵인샵 매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 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홈쇼핑에서 봤다고. 면세점에서도 만났지. 상당히 유명하고 입소문이 가득한. 그래, 엑세스몰에서 이제 만나볼까? VT, 세타필, 제이준, 매즈클라. 당신이 들어봤던 그것.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심예슬 씨의 후기부터 봅시다. 청첩장 피싱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 심예슬입니다. 좋아요. 저는 라디오 했었잖아요. 네. 라디오 그 진행자의 부모님 돌아가셨다라는 그걸 받은 거예요. 부고장을. 아, 네. 근데 의심을 안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니까 부모님 참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진행자의 부모님 부고가 왔으니. 보고 오면 링크 바로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누르자니 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 네, 한번 크게 당할 뻔했어요, 저도. 안 네. 눌렀고? 누르긴 눌렀죠. 눌렀는데 뭔가 계좌로 연결이 안 되고 제 핸드폰이 첨단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막혀져 있어서 근데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농축산인의 폰을 알고 있는데 네. 굳이 말하자면은 MS 도스를 쓰는 것과 비슷해요. 그 네, 현대 기술이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든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인지 털어갈 돈도 없었던 것인지 아무튼 별 다른 사건 없이 무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둘 다 하고 네. 그 돈이 없어도 싹싹 긁어 가거든요. 만약에 뚫게 되면은 네. 네, 운도 좋으셨던 거예요. 잘하시기도 했고 심혜슬 씨가. 몇 년 전에 엄마가 피싱에 당했을 땐 하필 제가 지방 출장 중이라 거의 하루를 날렸는데도 피해가 없었거든요. 이번 일 터지고 2주 정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일이 없겠다 판단됐을 때 엄마한테 누가 우리 집을 지켜주긴 하나 보다. 둘 다 피싱은 당해도 돈은 안 털리네. 라고 했다가 등짝만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주변에 피싱 당하신 분들 교사들도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 네. 네. 고학력자가 피싱을 당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거 있대요. 아, 그래요? 나는 정말 그런 거 안 당할 거라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뭐 노인들이나 아니면 잘 뭐 디지털 지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만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당했는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광주광역시장님이 그 권양숙 여사 이른반 피싱에 당해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누구나 똑똑한 당할 수 사람도 있습니다. 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연 보낸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비스 센터 가려고 일어나니 아빠가 그새를 못 참고 또 주식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아빠 은퇴했으면 할 일 거밖에. 예. 예. 주식에 미친 할아버지와 거의 우리 아버지를 디스하는 제급인데요. 예, 저도 맨날 영감님 막 이러면서 놓친네 막 이러면서 예. 주식에 미친 할아버지와 아침부터 한바탕 하고 집 근처 삼성 서비스 센터 오픈 시간에 맞춰 갔는데요. 분명 백업할 거 없냐 바로 가서 공장 초기화 해달라고 할 거다 이야기할 땐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아저씨가 된 거네요. 이 아저씨가 거기 가서 직원분 앞에 앉자마자 아빠 나 자신이랑 연락처 백업 안 하면 나 죄송합니다. 나 자신이랑 이씨, 생방에서 이러면 큰일이다. 나 사진 나 자신이 백업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 사진이랑 연락처 백업 안 하면 초기화 절대 안 함. 절대 안 됨. 아니, 이걸 센터 가서 이러면 어떡해요. 백업을 그쵸. 하고 오셔서 해야지. 저는 이거 그냥 주로 아들한테 맡기거든요. 이거 어쨌든 맡겨놓고 가야죠 이거는. 예, 이거 주사 맞기 싫어하는 꼬마 아이가 병원 가서 이런저런 핑계 대는 거랑 똑같은 뭐예요, 이게? 을 시전에서 괜히 M1 서비스 센터 직원분 앞에서 2차 싸움을 했고요. 심예슬 씨한테 그랬다고? 예. 직원분이 셀프로 백업하고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을 안내해줘서 그것만 받고 나왔습니다. 아닌데요? 그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런. 예. 사진첩에 아빠 신분증, 자격증 사진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나온 김에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 재발급 받자고 했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아빠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초기화하면 됐잖아. 귀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초기화는 초기화고 신분증 사진 유출된 건 똑같은데 이게 뭔 궤변인지. 그렇죠. 여기서 또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아니 그럼 걔네가 어머 계좌 동거를 막았네. 그럼 우리 신분증 사진은 갖고 있지만 이거로 뭘 더 하든 말자. 이게 뭐야 말투가 좀 이상한데? 예. 그러겠냐고 어디까지 털린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는 거 아니냐고 없는 살림에
진짜 털려서 길바닥으로 나앉고 싶냐고 동사무소에서 3차 싸움을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신예슬 씨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죠. 이게 그래도 참 좋은 딸이네요. 예.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성격이 모두 바뀌긴 해요. 예.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제일 괴롭죠. 그리고 요게 단계예요. 이제 심예슬 씨 부모님 아마 60대 언저리실 것 같은데 아유 벌써 그러면 네. 이건 진짜 걱정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자식들을 좀 무서워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70대 후반부터 80대 딱 접어드니까 뭐라고는 한 고집은 안 꺾는데 그래도 좀 많이 무서워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식들도 기억을 못 하는데 네. 몇 번 혼나면 네. 부모님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요. 자식들을. 엄청 세게 막 몇 판 싸우고 났더니 조금 근데 이제 가라앉긴 해요. 문제는 이런 게 필요한데 하자라고 자식이 제안했을 때 네. 부모님이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분명치 않을 때 네. 여러분들에게 많이 경험하시죠. 저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그때는 반드시 한 번쯤 1년에 2년에 한 번쯤 치매 검사 먼저 받으러 가자 선제적으로. 이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치매라는 게 기억력 소실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하고 분노 조절 안 되고 고집 센 거하고 네.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 막 빡빡 우기는 거하고 이거 다 포함이더라고요. 비논리적인데 지기 싫은 상황이 더 늘어난다. 네, 네, 사람 네.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킹 받는 건 제가 성질을 낼 땐 짜증만 내더니 각 싸움 스팟에서 저희가 싸우는 걸 본 직원분들이 가로 열고 삼성 서비스 센터 동사무소 피해 범위를 알 수 없으니 따님 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온화한 젠틀맨 모드로 변해서 아, 이게 제일 싫어. 남의 말만 잘 듣는 거. 아 그럼요. 하라는 대로 해야죠. 할 건데 얘가 유난을 떨어서 아 이게 그 문학인 사회성 말투 있거든요. 친절한 낮은 목소리의 아, 예, 아저씨 예, 말투 예, 있거든. 예, 예. 그렇게 하면 저 이게 클루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육감으로 오거든요. 네. 심혜슬 씨 네. 검사 받읍시다. 건강을 위해서. 자주 네. 받으면 좋죠 뭐. 네. 라고 그게 왜냐면 음. 일찍 안 받죠? 그럼 나중에는 그거 받는 것도 반대예요. 음. 예. 그 근거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겁이 나시니까 스스로 많이 받으러 다니시거든요. 음. 그래서 인지장애 뭐 이런 거 체크를 하시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뭐 뇌 영양제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고 나도 가야지.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드시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긴 한가 봐요. 내가 보기엔 이거 무슨 비타민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의료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모르는. 위약이어도 뭐 네, 그래서 효과가 그런 있다면. 거라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습관이라도 있으니까 괜찮다 싶으니까 꼭 예, 좀 요새는 보건소에서 가서도 다 체크가 됩니다. 네, 이게 저 친한 사람들 혹은 식구들한테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모든 걸 반대하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맨정신과 원래 애티튜드로 돌아왔다. 네.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이 아저씨가 뭘 털리든 말든 내비둬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꾹 참고 보건소. 그렇죠. 네. 보건소에서 만약 심각하다 그러면 다 트랜스퍼 해줍니다. 하지만 성질을 꾸역꾸역 참고 아빠한테 새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찍어 오라고 시키고 그 사이에 사진과 연락처를 백업하고 공장 초기화를 3번 돌리고 다시 백업한 자료를 받고 필수 어플과 보안 어플 다운미 로그인까지 해주고 출근했습니다. 와, 이걸 만약에 하루 안에 하실 수 있었다면 네. 대통령 경호처는 얼마나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습니까? 그런가요? 요새 경찰 수사가 한창인데 걱정이 많네요. 네. 그 와중에 끝끝내 운전면허증이랑 자격증은 재발급 안 받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아, 운전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 정도면. 운전하면 안 네. 아, 정말 귀찮은 남자지. 뭐지, 할아버지에서 아저씨 같다 이제 귀찮은 남자까지 왔죠.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심신이 지친 건지 이래저래 다 귀찮아져서 결혼도 미뤄버렸습니다. 아니 스타듀밸리의 이윤지 대사를 네. 네. 샘이고 쉐인이고 그 제가 찾아봤잖아요. 검색해봤잖아요. 아, 그래요? 쉐인. 그래서 네. 너무 무섭겠는데 이러면서. 보라머리? 네. 네. 쉐인이고 저것들도 말 안 들으면 짜증날 것 같아서 내비두고 있어요. 아 그래도 그 게임의 네. 캐릭터들은 뭐 피싱은 안 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네. 상견례가 어렵죠. 부모님과. 꽃이나 선물 들고 다니면서 마주치는 애들 있으면 주면서 애인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네, 예, 건조가 아이템.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이러면 호감도가 늘어난대요. 이게 글쎄요 어장 관리를 하면 농사하는데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 그런 거 있겠죠. 네.
두 분 말씀대로 가정을 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게임을 해봐야 이게 공감할 수 있어서 제가 하지만 근데 절대적으로는 맞는 대전제죠. 네. 보통의 가정이 꽃과 선물 주면 한 두 번은 좋았는데 세 번째부터 돈으로 내놔 이 새끼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동네 남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다들 꽃과 선물을 주면 호감도가 늘어납니다. 오지랖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독립을 하게 돼서 얼마 전에 부동산 계약을 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수다 떨다가 그분 남편도 최근에 청첩장 피싱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3천만 원? 오메야. 사기는 점점 고도화되고 솔직히 그걸 다 막는 건 불가능하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 사전에 부모님 명의로 핸드폰 개통 불가하게 막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맞아요. 아, 이거로 대포폰 만들어서 대출받고 그런데요. 그렇겠네요. 좀 귀찮아도 사진첩에 신분증 사진 저장하지 마시라 하고 사기를 인지한 즉시 주거래 은행 전화해서 피싱 사실 이야기하면 계좌 동결해 주거든요. 은행 하나만 연락해도 본인 명의 모든 은행을 다 동결시켜 주니까 요새 이런 거 잘 돼 예,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셔용.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네에 있는 은행들이니까 빨리 달려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전화한다고 속 터져가지고 또 그러지 이거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로 어르신 명의로 폰을 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가 버리시면 네. 되고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르신 명의 폰이 아니고 그냥 자식 명의 폰으로 개통해 네. 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고 핸드폰 초기화 시키거나 피싱 앱 지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식 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것도 편하죠. 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망 이후에 예. 사망 이후에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정은정의 언PC 패밀리 예. 어페어. 아, 뭐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 하면 이런 거에 웃으면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까? 아니 아버지가 왜 80대 재밌지? 중반인데 이걸 준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버지 통장도 제가 한 번씩 들여다 봐요. 네. 혹시 이상한 거 빠져나가나 싶어가지고. 관리 잘 해주셔야 네, 됩니다.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예리함에 놀란 게 문학인님이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 기획 쪽이 아닐까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기획 쪽과 가까운 일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A부터 C 안까지 생각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수에 대처하는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업무 습관이 사연에서도 보일 줄 몰랐네요. 신기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변수 많은 일에 대처해보는 경험이 직업에 있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모든 직업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데 네. 왜냐하면 인간은 실무를 대할 때 그런 변수가 없는 쪽으로 도망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고착화시키려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작가님은 글을 미리 많이 써놓고 급하게 뭐 빵꾸 났을 때 메워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종류의 글을 다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매체 백업용 필진. 네, 매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뭐 분량, 주제, 뭐 아니면 결론을 뭐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와 저렇게 플랜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네. 보통은 마감 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부지런함이 쓸모가 있을 때입니다. 네. 변수가 많이 발생할 때. 어쨌든 꼼꼼한 성격인 건 딱 알겠네요. 2025 조티 진심으로 너무 JOTY를 뽑을지도 몰라요. 예, 네. JO 들었었지 참. JOTY 진심으로 너무 탐나는데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좋아요. 좋게 되더라도 같이 이야기하며 재밌게 웃을 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바이. 네. 심예슬 씨 외에도 많은 여러분 JOTY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옵시다.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합격증이 착! 산양산성 산엔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대통령 선거 특별판 봅시다. 첫 번째 사연.
오랜만에 사우디에서 늘 사연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분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유피디님, 농축산인님, 문학인님, XSFM 관계자 여러분, 사우디에서 산지 언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가사노동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우디 사연 예전에 그 월드컵 사연이 있지 않았나요? 월드컵 보러 네. 카타르 가던 이분이에요. 아 그죠? 그분이시죠? 예, 예, 예. 그 기후에 익숙해진다는 게 참 생각보다 쉬웠어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열대를 갔을 때도 사막에 갔을 때도 그냥 하루 이틀 좀 목소리 좀 잠깐 안 나오고 뭐 피부에 두드레기 잠깐 나면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근데 문화에 적응하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10년 버티신 거 보면 그리고 이분의 글을 제가 여러 번 접하잖아요. 평상시에 분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적응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사노동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곳의 한인 사회가 워낙 좁고 많은 분들의 인간관계가 직장, 괄호, 주재원 혹은 파견직들이 줄을 이루는 특성상, 괄호, 혹은 아이들 학교 등에서 얽혀 있다 보니 정치 이야기 같은 서로 민감한 이야기는 알아서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주재원들만 많은 곳에 가면 정치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그 불문율이 깨진 느낌이에요. 얼마 전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동안 서로서로 신고 독려를 한다거나 요 며칠 주변에 유례 없는 투표 독려 분위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난 12월 4일 학교를 갔던 아이들이 대체 니네 나라 뭔 일 난 거냐 아는 친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 쏟아냈던 그 대답하기 힘들었던 질문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걸 사우디에서 듣다니 더 기분 나쁘네요. 이게 한국 언론이 얼마나 이상하냐를 네.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게 해외에서 계시면 드라이한 보도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 윤색된 이상한 헤드라인들 안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거의 9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정말 고생들 하면서 밤새 운전해서 가서 하시는데 이제 정말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도 선거하는 것도 진짜 행운이다 싶더라고요. 네, 네. 이제 해외에서 선거하시는 분들 마음이 훨씬 투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생각이. 엊그제 저도 옆나라 바레인 한국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괄호 제가 사는 사우디 동부 지역은 리야드 한국 대사관보다 옆나라인 바레인 대사관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황교안 같은 사람이 이미 사퇴는 했습니다만 왜 투표율이 여봐라 사우디 바레인 투표율 경쟁이면 100%가 넘어갔다. 이러니 막 이러면서 이거 부정 투표다 이러면서. 사우디는 옆으로 넓죠. 네. 우리가 보기에. 투표 참여자가 부쩍 많아진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이제 해외 계신 분들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면 제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트가 열린 줄 알았다. 젊은 여성들이 하도 많이 줄을 서 있고 네. 혹은 이제 아이돌 사인회 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 사진을 셀카로 예쁘게 찍어. 예. 근데 그럼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직장이 있는 데만 그랬느냐? 온 나라의 모든 투표소가 다 장사진이었습니다. 네. 첫날에는 다 기겁을 저도 그래서 그냥 둘째 날 아무도 안 갈 때 가야지 그러고서 기겁하고 돌아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 그동안 2번의 대선, 2번의 총선 투표를 하면서 대기줄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아들고 달랑 2개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함에 넣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투표를 마친 이후에는 그 줄이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와중에 너무도 선명한 주황색 옷을 입으신 젊은 남자분을 보고 그 귀하다는 사직인가 하는 편견 가득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이게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문화로 굳어진 게 대충 알 수 있게 입고 나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저 투표하러 나갈 때 진짜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옷이 아무 색깔도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관찰하러 나간 거라서. 희게 입고 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마치고 찾아간 단골 한식당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이 몰려든 한국인 손님들을 보고 제게 도대체 오늘 한국 무슨 명절이냐, 어제부터 왜 이렇게 한국인 손님이 많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명절은 명절이죠. 그럼요, 명절이죠. 네, 큰 명절이죠, 아주. 네. 다들 투표 마치고 삼겹살에 소주나 맥주 한잔 하러 온 것이겠지요. 모를 수 있죠. 사우디는 네. 투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우디 애가 이 한국 애한테 야 니네 나라 왜 저래라고 물으니까 더 황당한 거죠 지금. 더 기분 나빠 진짜.
사우디마저 맞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개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바레인 가셨다고 했죠. 바레인도 투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한 식당에서는 이렇게 삼겹살과 소주를 먹을 수 있군요. 외국인들 그거 안 해주면 뭐 놀러도 못 오죠. 네. 그럼 오늘의 본론인 라마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라마단 기간에 투표를 하셨고요. 왜 라마단이죠? 라마단은 알려진 대로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간 괄호 초승달이 떴다가 다음 초승달이 뜰 때까지의 약 4주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이슬람력으로는 1년이 354일이라서 매년 11일 정도 당겨집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에는 라마단이 여름이었는데 매년 당겨져서 올해는 3월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거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라마단은 이제 뉴스 보면은 라마단 기간을 맞아 뭘 한다고 이게 이제 뜨잖아요. 몇몇 언론들에서 그거 볼 때마다 시간이 가는 걸 느껴요. 헐 벌써 겨울에 라마단이야? 이러면서 아마 저 사람들은 겨울이 없어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한여름의 라마단은 더위도 더위지만 괄호 기본 45도 괄호 해도 길어서 정말이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 같은 봄 라마단은 그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 언뜻 듣기에 해지고 나서 먹으면 되니까 간헐적 단식 같은 건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간헐적 단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마단 기간은 가사노동자로서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점이 낮 동안 문을 닫아서 점심 외식을 꿈도 꿀 수 없고 저녁 식사 시간도 해질녘에 맞춰 식당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외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 외식이 힘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일몰 시간이 되어갈수록 어디론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 배고픈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 운전이 워낙 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를 위한 라마단인데 포갑적으로 되겠네요. 포악해지지 배를 굶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세속 국가 혹은 이제 그 정도의 원리주의는 아닌 이슬람 국가들 이제 도시가 발달한 나라 뭐 쉽게 말하면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는 라마단 기간이 연애도 제일 많이 하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잘 노는 때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낮에 굶으면 저녁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이제 한국에도 이제 무슬림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일 잘하는 무슬림들도 많으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좀 확보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공장장들과 그 공장 지어주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공장이랑 냉동 창고 지어주시는 분들이 기도 공간 어디다 놓으면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면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빠삭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그것까지 하는데 라마단까지는 지키긴 쉽지 않다고. 실제로 이제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굶어서 일을 어떻게 해요? 한국 공장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네. 지난번 이곳 운전에 대해 차선도 깜빡이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야 이제 여기 운전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꼴 예를 들면 3차선에서 좌회전하거나 3차선 휙 그럼 괜찮다고요? 그러면 SBS에서 변호사 나오고 저 연예인들이 춤추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춤을 추고 신곡을 소개한 다음에 사람 죽는 걸 같이 보는 프로그램 그런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블랙박스 까보고. 네.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한다든지. 와 나도 운전 끊은 지 5년 만에 3차선 1차선 상상만 해도 지금 괄호 잘못 쓴 거 아님 좌우 방향 한국이랑 같음. 120km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 갓길 주황 실선에 차에 반을 걸쳐가며 추월을 하는 정도는 웅장한 가슴을 느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120km의 중앙분리대 넘어서의 빈 공간이 안에 있긴 있어야지. 괄호 뭐 여기 도로 갓길이 넓은 편이긴 합니다. 괄호. 라마단 기간 특히 사람들이 한창 배고파지는 오후에는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사막의 모래바람을 느끼며 퓨리오사가 별거겠냐 하는 심정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맛집에 가고 싶잖아요. 몸은 그런 걸 시킵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을 수 있고 먼저 가서 줄 서 있고 싶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단식이 생각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 심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굶었는데 좀 먹어도 되잖아. 먼저 이러면서. 그럼 모든 무슬림은 다 홀쭉하게요? 이곳에 직원을 파견하는 다국적 기업 중에는 라마단 기간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자사 직원들의 운전을 금지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특별 저녁 메뉴인 이프타가 제공이 되고 일몰 조금 전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한상 가득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가만히 일몰을 알리는 아잔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밥 시간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알라를 없죠. 생각하라고 알라를 지금. 왜 이렇게 원리주의자야? 아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이곳의 특산물인 대추 야자와 당분이 많은 음료 같은 것을 시작으로 하루의 늦은 첫 끼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 스파이크 그게 이제 빡 올라오겠네요. 그 적도 근처로 가면서 느끼는 건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히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일반적인 음료가 달아져요. 엄청 그 달고 눅진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추야자 같은 것도 선물 한 번씩 받으면 원물이 아니라 겉에 무슨 설탕 코팅 같은 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다낭에서 그 라떼를 평소에 먹는 속도로 먹었더니 충격받으면서 안 어지럽냐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럼 진짜 진하더라고요. 이걸 어느 정도 2시간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 우리나라 경제지의 마인드가 됐죠. 커피를 2시간 처먹고 있다고? 노동자들이? 아무튼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족, 친구 등이 모여서 밤새 모여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라마단 기간에 야간 폭식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그렇겠군요. 뭐 되게 오래된 거 아니겠, 수세기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식업도 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왜래?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뭐 외식하는 거를 그래도 좀 줄이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나라에서. 네. 그러면은 F&B 이제 공장 돌리는 회사들이 논하겠죠 또. 네. 원래 못 먹다 먹으면 보상 심리가 생겨서 더 먹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과로 사우디 밖에만 가면 알코올 의존증이 되는 저도 비슷한 심리겠지요. 이렇다 보니 근데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은 아니시겠죠 이분은. 근데 그래도 네. 안에 있는 동안 버티고 있다는 건. 술을 못 먹게 하거나 못 사게 하면은 좀 쟁여놓게 되잖아요. 뭐 예전에 토론토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LCBO라고 그래서 술을 파는 딱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판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6시까지만 근무를 하잖아요. 모든 전 세계 공무원은 6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많이 사다 놓게 되고 그러면은 집에 괜히 필요 없는 술이 더 쌓이니까 더 소진하게 돼서 이거 별로 썩 좋진 않다. 네, 이분은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편의점 앞에 있으면 그냥 한 캔 먹고 끝내는데. 야, 바레인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술만 먹다 오자 이 정도.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해 뜨기 전까지 먹고 아침에 잠이 들어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몰과 상점들은 오전에는 문을 닫고 오후에 잠깐 열었다가 저녁 식사 전에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이 끝난 후 다시 문을 열어 새벽까지 합니다. 라마단 세일도 많이 해서 새벽에 쇼핑몰에 사람이 새벽까지 넘쳐나고요. 약간 밤의 축제 같은 느낌입니다. 새벽 2, 3시에 택배가 배달되기도 하고 치과 예약이 밤 10시에 잡히기도 합니다. 지하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거네요. 야간 경제하고. 지하 경제는 그죠? 야간 경제죠. 예, 야간 경제가. 예. 달의 축제죠. 이게 초승달로 시작해서 초승달로 끝나는. 이 세속화된 현대 사회의 라마단의 상업적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네. 지금 종교가 한국처럼 이렇게 원리주의 종교에 시달리는 뭐 그런 나라도 뭐 이슬람에 많지만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게 아닌 이상 종교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경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자본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게 크리스마스였던 것처럼. 저는 예. 그걸 9월에 필리핀에서 처음 느꼈거든요. 이 미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잖아요.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왜 그 세계 테마기행 같은 데서 보면은 꼭 이렇게 중동을 가게 되면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건조가 기사 찾아줬어요. 네. 라마단의 경제학. 연간 식료품 매출액의 40%가 이 기간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굶는다며. 있습니다. 잠깐만, 굶는데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먹어? 큰 오해가 있어요. 네. 금식이라고 이 정도로 소개해주면 안 될 것 네. 같아. 네. 아하. 이곳에 와서 처음 라마단을 겪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금식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만 8, 9세 정도가 되면 주변에 한두 명 시작을 하고요. 만 10세가 넘어가면 반 정도. 한국으로 중학생 나이에 접어들면 무슬림 아이들 중 90% 이상이 금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힘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이들은 오전에 잠을 못 자고 등교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라마단 기간에는 학교도 단축 수업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등교 시간이 늦춰집니다. 점심시간에는 금식을 하는 아이들끼리 다른 교실에 모여서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동자승 제도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동자승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중학생 나이 때까지는 고기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이제 성장기 어린이니까. 근데 좀 이거는 너무 어린이들한테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상당하다고 네. 해요. 아이들 어느 정도까지 뭐 심지어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먹인다는 곳들도 있고.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발 밖에 나가 놀지 말고 교실에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중딩들이 그게 될까요? 쉬는 시간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미치겠어 너무 목말라를 외치는 장면이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는 금식을 안 하는 아이들의 개인 물통을 잘 보이지 않는 쪽에 모아두고 목이 마르면 그쪽으로 가서 물을 먹게 하거나 화장실에 가서 마시게 오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든 무슬림 친구들 옆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하기엔 너무 미안할 테니까요. 하교 버스 안에서는 금식 중인 아이들이 대부분 힘들어서 예민해져 있는지라 버스 지도 자원봉사를 하는 엄마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 거기도 녹색 어머니가 있군요. 물도 못 마시는 아이들과 배가 고파 남은 도시락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싸움도 자주 일어납니다. 역시 싸움을 내려면 애를 굶겨야 되죠. 금식을 하는 아이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저녁 이프타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케이팝을 좋아하는 큰아이는 바빠지는데요. 라마단 기간 동안 음악을 못 들은 친구들에게 신곡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라마단 기간에 그 어떤 유흥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는. 하지만 아무리 종교적 믿음이 강해도 아이들인지라 금식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학교 정수기 물을 마시는 때도 있는데 큰아이의 같은 반 친구는 몰래 물 먹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들켜서 창피한 나머지 학교 어딘가로 가서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주제넘는 의견일지 모르지만 이 정도 인내력과 자제력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면 성인 이후에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죠. 라마단 기간 동안 옆 나라 바레인 치트키도 통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바레인도 알코올 음료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바레인에서 술을 살 수 있는 리커샵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아예 문을 닫고 술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바 같은 곳도 라마단 동안 영업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바레인에서만 볼 수 있는 낯설은 광경인 리커샵을 둘러보는 니캅 쓴 여성이나 과로 그렇죠. 니캅. 토브를 입은 남성이 바에서 한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없게 되지요. 일반 식당인데 술을 판매해왔던 곳은 낮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저녁 시간 이후에 음식만 팔 뿐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몰래 술을 파는 식당도 있다는 풍문을 꿈속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외국인들은 모이면 그 얘기만 할 테니까요. 예. 어디 판대 이러면서. 친해지는 중요한 이 것들 중에 하나겠죠.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좋은 데를 안다 이러면서. 그 경우 영수증에 술값이랑 똑같은 가격에 다른 메뉴가 찍히고 술은 티나지 않게 종이컵이나 찻잔 같은 데 서빙을 하기도 한다는 꿈을 누군가 꿨다고 들은 것도 같습니다. 이분 언론 상대 잘하시네. 예, 직업이 의심. 이분 외교가 예, 공보 작성. 네. 외교적으로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외교적 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대선 기간은 이걸 이준석 수사라고 합니다만, 네 필요할 때가 있죠. 대선 토론회 때 말고.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라마단의 분위기는 같은 무슬림 국가일지라도 국가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관광대국인 터키나 제가 터키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별로 느낄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던 교민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예. 물론 그분이 뭐 다른 종교 지역에 살았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여튼 게다가 또 그 지역에 메이저 종교가 있을 뿐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섞여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뭐 가톨릭도 많고 개신교도 많고 네. 워낙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종교인도 많은 거예요. UAE는 외국인 비율이 자국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고요. 터키는 금식 자체도 느슨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카타르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만 과로 90% 육박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과로. 라마단 기간 분위기는 아랍에미리트에 비해 훨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겪어본 라마단은 아이러니합니다. 라마단의 의미는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보고자 함이라 들었는데 라마단 기간 동안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낮에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필수 인력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들 중 상당수가 저개발 국가에서 온 저임금 무슬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죠? 네, 같이 믿는데 이 사람들도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형제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종교는 자본주의에 대처하지 네. 못합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새벽까지 먹고 아침에 잠들었다가 오후 늦게까지 자도 되니 상대적으로 참아내기가 쉽겠죠. 간헐적 단식도 참아내기 힘든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겠지만요. 다시 돌아가 대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의 민주시민들께 부채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할 수 있었던 건 여기저기 후원하고 서명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것밖엔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투표일까지 한국의 여러 지인들 밭갈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XSFM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때 귀국할 새로운 고국을 기대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빠이엄 투표인증샷 첨부합니다. 사우디에서 보냄 투표인증샷 바레인 대사관 제외투표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돼 있을 뿐 이게 바레인인지는 알 수 없고 오, 그쵸. 네. 그냥 바레인 대사관. 아, 예쁘게 글도 되게 예쁜데 이거 딱 그 공무원이 글씨 쓰신 거 손글씨구나 손글씨. 대형 매직으로 그거 바레인 대사관 쓰고 예. 난 다음에 후회하죠. 뛸 걸. 밑에 공간 남은 거 두고 생각나죠. 딱 공무원 글씨체예요. 공무원 글씨체. 공무원 글씨체. 네, 농축산인 공무원 많이 만나요. 네. 예. 이거 왜 그 예전에 칠판에다가 딱딱 오늘의 학습 목표 딱 이런 거 쓸 때도 이런 글씨체 좀 있거든요. 네. 네. 모든 재외국민 여러분 투표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요. 네, 서로 고맙네요. 네, 본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 고국에서 만나요.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 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 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야근에 시달리는 우리 남편,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딸. 뭐를 먹이나? 산양산삼? 인증받은 토양에서만 키우고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라. 나도 먹고 싶다. 비싸겠지? 그래, 나 먹을 게 어딨겠어. 귀한 건데.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 드세요.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앤삼. 비무슬림 인들에겐 그 이프타 구경하는 게 네. 되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나 보는 그런 거 같은데. 막 사람들 막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나눠주고 막 그런 느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아브라함의 종교가 다 그렇고 종교가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만 뭐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대박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라마단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더 대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지? 대박 굶자. 이프타는 무슨 패턴으로 깔려 있어도 보고 있으면 배고픈 수준의 포스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하다못해 정말 이태원가도 그렇게 볼만하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기간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보통은 음식도 이제 너무 막 맛있고. 집이든 큰 잔치집에서도 이프타에 비무슬림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중동의 나라들은 볼 일이 없는데 궁금하면 이런 TV 같은 데 나올 때 있으면 구경해 보시면은 정말 뭐라도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왜 얇은 빵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막 고기 같은 거 엄청 얹어서 먹고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해요. 네. 네, 고기 차고 넘치잖아요. 자, 김상아 씨도 아마 해외에서 투표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아유, 필리핀. 8년 잘 버티셨네요. 근데 필리핀도 워낙 넓어가지고 섬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마닐라 쪽인지 뭐 어디 뭐 민다나오 쪽인지 따라서 되게 많이 어떤 다르더라고요. 산업에서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많이 갈리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XSFM 광고를 들어도 단 한 번도 XX몰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생각이 들지 않은 채로 10년도 넘게 방송을 들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해외 배송이 됩니다, 여러분. 네.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가 필리핀에 나가 있어서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서 보냈어요. 얘가 또 심지어 종교인이어가지고 그래요? 아유 불쌍한 뭐 수도산대 그래서 막 보냈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 비싼 돈 치르고 보낼 만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뭐 라면 그때 이제 한참 하얀 라면이 유명이었거든요. 유행이었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교민들 말고 이렇게 거의 현지인들 만나면 되게 좋아하는 게 홍삼 캔디라는 거예요. 홍삼 캔디 짱 잘 팔린다. 예,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우체국 직원이 그거 있잖아요. 되게 비싼 거 이게 뭐 일종의 등기 딱 도착 잘했는지 뭐 이런 거 보증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원가가 뭐 5,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예 됐다고 그냥 일반으로 배 타고 가는 거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네. 얘는 귀국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거의 7개월 만에 갔어요. 7개월? 예, 라면이 거의 썩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범선에 보내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이제 우리 그 후배가 너무하네. 예, 누나 필리핀에 그거 우편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뭔가 보낼 때 그냥 맘 편하게 보내라고 그냥 없어지게 그래서 절대로 비싼 거나 고가품은 보내지 마라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꽤 한 10년 전쯤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설마. 지금은 뭐 어디에나 네. 예, 저 온라인 상업이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꼭 알리나 저 테무가 아니더라도 국내 사이트에서 시키셔도 빨리빨리 잘 가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쩐지 이번엔 국난 극복 티셔츠에 너무 꽂혀서 제일 많이 팔렸죠 네. 이 디자인이. 그만 구매 시작 당일 아침에 재빠르게 구매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도 제가 평생 한 번도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는 검은색 티셔츠를 골랐어요. 가로 열고 본인 흰 덕후. 아, 네. 마음에 들으시면 흰색도 사세요. 네, 있습니다. 티셔츠는 저희 엄마 집으로 배송되었고 엄마는 저의 개인 배대지입니다. 그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 배대지? 나가게 배송 대행지. 배송 몰라요? 대행지. 해외 구매 안 해봤구나. 전 안 하죠. 저 농축산인, 같은 사람이 절대 안 털린다니까요. 농축산인이 쇼핑에 재능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애들 아이디로 살고 저는 뭐 쿠팡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이디가 없어서. 저는 제가 비공개 방송 살짝 말했습니다만 전 개집착하잖아요 쇼핑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배송 대행지를 뚫어놓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배대지란 말이 뭘까 한참 봤네요. 해외 쇼핑 특히 저같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사오는 분들 말고 외국에 사시는데 한국에 네. 있는 거 뭐 사시는 분들한테 훨씬 절실하죠 배송 대행지는. 저는 엄대지라고 부르곤 하죠. 그렇죠. 엄대지면 그러면 엄마 배송 대행지. 엄마 배송대지. 처음에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뭘 생각? 그러니까 왜 김상아 씨인데 그래서 뭐 배씨면은 돼지야 말 나는 아니 맥락을 보자고 다시 그러니까. 앞에 달락 봐봐요. 뭔가 티셔츠는 저희 엄마 집으로 배송되었고 엄마는 네. 저의 개인 배대지입니다. 이게 이름이겠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단어가? 이름이라기보다 별명? 우리 꽃돼지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 똥강아지 뭐 이런 엄마는 느낌. 저의 개인 김숙자 여사입니다. 이상하잖아 이 문장은. 그리고 자기는 엄마를 우리 엄대지라고 부르진 하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다 패스워드지 아예 그러면 이게. 해외 그걸 몰라가지고 네. 아직 티셔츠는 엄대지 입고 엄대지 입고 상태. 엄대지가 엄대지?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는 배송 대행지거든요. 네. 배송 대행지가 옷 입게 돼 있습니까? 아니, 입을 수도 내가 있지. 옷 샀는데. 큰 2X라지도 있더만. 네. 엄대지 입고 상태로 필리핀으로 출발하진 않았는데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보내오는 카톡을 보며 문득 이 티셔츠를 필리핀에서 입어도 되는 것일까? 불안감이 언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진이 어디 있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들이 카톡 많이 네. 보내주죠. 주재국 총선 전 치안 악화 및 강력 범죄 관련 안전 공지. 필리핀이 총선이었어요. 필리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과열된 양상을 배경으로 다수의 강력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간에는 마닐라 대로변에서 야간에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 국민이 운전 중인 차량을 막아선 후 다른 오토바이가 차량에 접근하여 총기로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당관으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닐라와 앙헬레스 등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기 강도와 사망, 납치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치안 불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인 만큼 우리 국민들은 심야 시간에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할 경우 이동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 아래 유의사항도 따로 보내셨겠지. 총기가 횡행하는 나라에 선거 전에 안전에 유의해라. 이런 흔한 문자죠. 근데 어떻게 안전에 유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사관과 대사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문자를 보냈다 이 정도잖아요. 잠깐만 우리 어떻게 원래 막아? 해외여행 가면은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대사관에서 띵동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났을 때 연락해서 잘 처리가 안 돼서 다음날 9시 뉴스에 나오곤 하죠. 보통 이제 또 네.
다른 나라들도 정치의 흐름이 이제 민주 세력과 뭐 진보 세력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필리핀은 보수 세력과 보수 세력이 서로 죽일 듯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암살을 한다는 이런 말이 막 부통령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무서운 정치 깡패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처음으로 엑세스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이대로 수령 포기하는 것인지. 이 티셔츠 입고 다니면 안 될까봐? 필리핀에 그죠?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도 잘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바로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우리나라의 지난번까지의 여당 이름이 필리핀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네. 피플 파워에서. 이렇게 예쁜 옷을 집에서 홈웨어로 입어야 하는 것인지 유유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그 계시는 곳과 그곳의 거리 분위기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필리핀의 민주 시민들도 지난번 대통령과 이번 대통령이 독재자 / 독재자의 후손이다 이런 거 다 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게 어떨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엄대지의 검수란 사이즈 검수 살쪘나? 이거 뭐야? 이거 카톡이. 엄대지가 검수해줘요. 살쪘는지 문제로. 대자가 왔나 보다. 엄대지의 검수. 지금 어머니와의 카톡입니다. 티셔츠가 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이거 배대지가 해줘요. 네. 그러면 흐흐흐 이러죠. 네. 그럼 컨펌이란 뜻입니다. 고객이.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살쪘나? 뭐 이리 큰 사이즈 입노? 검수 중에 살쪘는지 체크해줍니다. 그래서 크크크 큰 게 예뻐 보일 것 같아서 김상아 씨가 이 크크크가 많다라는 것은 이 엄마의 간파력에 그죠. 수긍한다라는 거죠. 대체 엄마 모는 왜 다 알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만약 살이 안 쪘으면 버럭했겠죠. 아니라고. 왜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딸들은 자기가 맞을 때 화를 내죠. 엄마한테. 그랬더니 마미 김상아 씨 저 폰에는 마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미님은 루즈핏이 편안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긴 해. 위로. 혹은 관심 없다는 뜻인 것 같죠?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시간일 수 있죠. 네. 반유괴 그룹? 이게 이제 영어로 이걸 해석하니까 안전 파괴국? 파파고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나? 예. 오토크래시 이즈 나띵 입고 총 맞으면 이 티셔츠 만든 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조심할게요. 네. 그러네요. 저 필리핀 대사관이 보내준 그 다음 카톡이 이거네요. 납치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국가 경찰 반유괴 그룹. 이게 이제 유괴범들 이름 같지만 실제로는 경찰 부서 이름이겠죠. 이름이 무섭게 생겨서 그렇지. 인질 납치에 대비한 지역사회 보안 인식 안내서. 이게 그 인질극 같은 게 산업으로 발전돼 있다고 비아냥을 듣는 필리핀이다 보니까 경찰이 여기에 대비해야 돼서 이런 전문 부서가 있는 모양이네요. 필리핀의 치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외려 더 나빠진 게 2000년대 초반에 꽤 많은 국제 활동가들,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게 집결하기도 좋고, 뭐 사실 영어권 국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가톨릭 쪽은 여기가 그거였어요. 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부가 두 개인 거예요. 로마에 하나, 필리핀에 하나. 그땐 진짜 편하게 나갔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치안의 문제는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 이거는 민주화와 똑같은 그래프를 가져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나간다 그러면 많이 말릴 수밖에 없는,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죠, 솔직히. 지하 벙커에 끌려갈 뻔했잖아요. 그 누가 됐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어떤 범죄도 횡행하기가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가 권력이 반체제 인사 때려잡는데 집중된다는 건 치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뭐 단속한다라는 명분으로 분명히 정치 깡패가 드글드글 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 예비 정치 깡패들이 자기가 미래에 가질 찬란한 미래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난리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희는 지난주에 그 공개방송에 나가서 저희 공개방송 바로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 어떤 분이 윤어게인 피켓 받아와서 거기에 제 사인 받아갔거든요. 봤잖아요. 그걸 산업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걔네들은 내란이 성공했으면 정치 깡패로 어엿한 직장을 가지게 됐을 애들이에요.
세대별로도 다 있고 지역별 조직도 있고 젊은 애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내 직장 돌려내라고 예. 화를 내는 거야. 몇몇 친구들은. 나 소북청년단에서 월급 준다 그랬었는데 나는 월급뿐만 받겠나요? 공직으로 나가네요. 누구나 꿈이 프라미싱 퓨처가 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이 사연은 처음에는 그냥 티셔츠 사연이었는데 뒤에 가니까 갑자기 지금의 국가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김상아 씨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델리키트한 파티 드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맞는 TPO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리핀의 일간지들을 잘 보시면서 혹은 필리핀의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 데이터가 잘 돼 있다면 찾아보신 다음에 민주 세력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 여행 갈 때 크리스마스 때 입고 가세요. 아니, 종교 행사.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을 거예요. 환영받을 거예요. 네. 자, 하이 패션은 TPO가 있는 겁니다. 자, 김상아 씨 집에서만 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곳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거 잘 안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재빨리 위에 입고 입었다 벗었다 유사시 뒤집어 입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신 많은 여러분 반년간 마음 졸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정 날 거잖아요. 저희는 오늘 대선 결과보다 4시간 정도 일찍 25년 4월에 월장원을 발표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2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딱 떨어졌냐? 네. 부정선거. 29.2%를 두 분이 득표했습니다. 이현서 씨가 사회성이 낮아가지고 저한테 한참 혼나신 네. 집주인에게 예쁨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현서 씨가 2위. 그리고 김대은 씨도 2위죠.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라고 말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데리러 와달라고 택시 못 잡아서 네,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 김대은 씨의 두 개의 사연이 29.2% 동률입니다. 1위는 압도적입니다. 이게 익명 사연일 수밖에 없지만 전혀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1위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민전의 가짜뉴스에 이용된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 네. 그리고 대구 출신이었죠. 모든 게 다 측정 가능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학교 패딩 입고 갔다가 김민전의 가짜뉴스에 악용되신 바로 이분, 역사의 주인공. 이분이 저희의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2025년 4월에 월장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탄핵의 달에. 그리고 탄핵의 달에. 네. 그리고 누군가의 지지율과 약간 비슷한 지금.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잠시 후를 생각하면. 네. 그리고 대선의 결과가 나오길 앞두고 2025년 5월에 그레이티스트 히츠에서 월장원 후보들을 뽑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568회에 김성수 씨 탄핵 선고를 함께 시청한 이대남과 할아버지. 제가 읽을 수 없는 이땡땡땡 듀오. 네. 그거 정말 문학인에게만 이렇게 주어지. 이봐 맞자. 흉내조차 내지 않아요. 네. 저는 딱 둘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선미 씨의 주차대란 부동산 슬랩스틱. 네,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의 기본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훌륭한 근본적인 사연이었다. 네. 네. 저는 같은 568회에 그 이승주 씨 미국에 계시죠? 그 부산 네, 여행 그렇죠. 가서 탈탈 털린 그 지금 환갑이 넘으셨을 것 같더라고 역사를 해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산 여행에서 털린 고등학생들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나 올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공중전화가 한 통에 10원쯤 하던 시절의 이야기. 네. 이렇게 세 개의 후보를 2025년 5월에 그레이티스트로 선정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거가 곧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의 그 다음 선거는 월장원 선거입니다. 네. 25년 5월 월장원 선거에 링크가 뜨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들아 3년 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라는 유행어가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한마디를 쭉 쓰는데 온 반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AOA 노래 가사를 한 줄씩 쫙 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명만 이걸 전달을 못 받아서 얘들아 3년 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웃으면서 모자라고 써서 이게 갑분싸를 뜻하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개월간의 미친 일에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줄 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반년 동안 수고했고요. 내일부터 웃으면서 봅시다. 아, 민주주의에는 일시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꺼번에 처리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6개월이나 걸렸네요. 일시불은 재난밖에 없어요. 네, 할부를 정말 우리가 꼬박꼬박 갚으면서 그리고 복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이제 겨우 할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XSFM에서 귀를 떼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고 잠시 후에 그것은 알기 싫다 생방송 연습해보는 대선 개표 결과 따라가기가 방송됩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농축산 결 PD는 지금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